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금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돌잔치나 결혼 예물을 위해 찾던 곳이었지만 지금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노부부까지 그들이 찾는 것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투박한 1kg짜리 골드바 혹은 1돈짜리 작은 금 덩어리입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는 붉은색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값 고공행진, 에브리싱 랠리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는 금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일도 오늘과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2030 세대들은 콩알만한 금조각인 진도우를 병에 모으고 있고, 미국의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가 식료품보다 더 빨리 매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조차 달러를 팔고 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금값이 왜 오르는가? 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입니다. 배당금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금은 단 한 번도 부도가 난 적이 없는 유일한 화폐였습니다. 반면 종이로 만든 화폐, 즉 신용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폭등은 단순한 재테크 열풍이나 투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종이 화폐 시스템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광산에서 힘들게 채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금과 버튼 하나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 이 둘의 싸움에서 시장은 지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론스의 금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자고 나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화려한 금빛 뒤에 가려진 화폐 타락의 역사와 다가올 경제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화폐의 환각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단식합니다. 마트에 가면 사과 한 알에 5,000원이 넘고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 가격이 15,000원을 예사로 넘나듭니다. 뉴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물론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의 절반만을 설명할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불편한 진실은 바로 물건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1만 원과 지금의 1만 원은 겉모습만 같을 뿐 구매력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202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미국 연준 페드 대차 대조표는 수직으로 치솟았고 한국은행 역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쏟아붓듯 풀려버린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고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머니 일루전, 즉 화폐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 고여있던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서 환각은 깨지고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가격이 오르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쌀값과 전기요금, 버스비가 오르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뒤늦게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찍어내는 이른바 폰지 사기에 가까운 악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 상승의 본질적인 연료입니다.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닙니다.
달러와 원화,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종이돈이 그만큼 흔해 빠진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금 가격이 꺾이지 않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은 시장이 더 이상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징후입니다. 과거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는 절대적인 공식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어둬도 연어 5%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시대에 굳이 금고 속에 무거운 금덩이를 보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불변의 법칙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보란듯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며 질주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작동 원리 어디가 고장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라는 변수에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렸던 폴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며 물가를 때려잡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미국의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비를 넘어섰고 한국 역시 가계와 기업 부채 합계가 GDP의 2배를 상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거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빚더미에 앉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영끌족들이 먼저 파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은 냉혹하고도 섬뜩한 계산을 끝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대신 그들은 돈을 더 찍어내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빚을 녹여버릴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재정 우위, 피스칼 더미넌스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부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확신이 서면 은행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이자, 수익을 앞지르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은행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마트 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자산, 금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금값 폭등은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를 막기 위해 화폐를 희생양으로 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오류 메시지인 셈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시선을 튀르키예, 터키의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였던 이곳은 현재 자국 화폐인 리라화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달, 아니 몇 주에 불과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기 전에 금은방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빵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금은 사치품이나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 가치를 도둑맞지 않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자 방주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경제가 무너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자국 화폐의 소멸과 실물 자산, 특히 금에 대한 맹목적인 회귀입니다. 정부가 찍어낸 종이돈은 휴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뒹굴지만 할머니의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 하나가 온 가족의 한 달 식량이 되어주는 냉혹한 현실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기축통화국과 동맹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원한 안전자산으로 불렸던 일본 엔화의 추락을 보십시오. 슈퍼엔저 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내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그램당 1만 엔을 돌파했고, 도쿄 긴자의 귀금속 매장 앞에는 금을 사려는 일본인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경제대국 일본의 국민들조차 자국 통화의 구매력 하락을 체감하며 금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들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더 거대하고 은밀한 움직임은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폴란드, 인도,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2년 이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 중심의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국채를 찍어내며 빚으로 버티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미국 국채도 더 이상 100%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무기화하는 것을 목격한 각국 정부는 유사시 누구도 압류할 수 없는 자산인 금의 비축량을 늘리는 각자도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부터 선진국 시민들까지 지금 전 세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종이돈을 버리고 진짜 돈인 금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위기가 특정 후진국의 불행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워낙 KRW라는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비기축 통화에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금값은 이중고를 겪으며 더 가파르게 뜁니다. 달러 기준으로 금값이 오르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100원 하던 시절의 금값과 400원이 뉴노멀이 되어버린 지금의 금값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머니 속 원화의 가치가 글로벌 기준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곧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직결되고 이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강타하는 수입된 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 자산의 70% 이상이 쏠려 있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아파트를 불패의 자산이라 믿어왔지만 금골의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목상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지 몰라도 금값 상승률과 비교하거나 달러 환산 가치로 따져보면 실질 자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원화라는 자의 눈금이 촘촘해져 숫자가 커 보이는 화폐 환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성입니다. 거래 절벽으로 매수자가 사라진 아파트는 현금화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지만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보편적 화폐입니다. 지금 강남의 자산가들이 조용히 꼬마 빌딩을 정리하고 달러와 골드바를 금고에 채워 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터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원화 표시 자산만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원화 신뢰의 경고장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이 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카드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단순한 처방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퇴양난 그 자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리자니 900조 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라는 뇌관이 터질 것 같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억압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탈입니다. 이는 명목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방치해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현금을 성실하게 저축한 예금자들과 월급쟁이들에게 전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너진 화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제 수단을 꺼내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종이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을 넘어 자금의 흐름을 100%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투명한 경제라는 명분 뒤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강제하거나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CBDC의 등장이 가시화될수록 추적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금은 전기가 끊겨도 인터넷이 마비되어도 정부가 계좌를 동결해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시스템 밖의 유일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행위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 세상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통제하려는 정부의 디지털 화폐와 자유를 지키려는 개인의 실물금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당장 전 재산을 처분해 금을 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 배분의 균형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부동산 몰빵이나 은행 예금이라는 원화 가치에 100% 노출된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5%에서 10% 정도를 실물 금이나 은과 같은 하드에셋으로 보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이자 에어백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거나 화폐 개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튀어올라 나의 구매력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무게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가라 비싸서 못 사겠다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의 가격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던 시절이 있었듯 지금의 금 가격도 훗날에는 다시 오지 않을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 조금씩 금을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종이 화폐로 저축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사라지지만 금으로 저축을 하면 최소한 그 시대의 물가만큼은 확실하게 보존됩니다. 또한 실물금이 부담스럽다면 KRX 금시장이나 금현물 ETF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스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손에 쥐어질 수 없는 금, 즉 종이금은 진짜 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화폐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돈인 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수천 가지의 종이 화폐가 존재했지만 그중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볼테르의 말처럼 모든 종이돈은 결국 그 내재 가치인 영세어로 수렴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며 멸망의 길을 걸었듯 지금의 달러 시스템 역시 부채라는 마약에 취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폭등은 단순한 자산 시장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하고 묵직한 역사적 신호입니다. 화폐, 환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땀 흘려 번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냉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금은 돌덩이일 뿐이라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의 겨울이 닥쳤을 때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벌거벗은 사람의 운명은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종이 약속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다가올 부의 대이동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결국 깨어있는 여러분의 지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